아이고 머리야. 환자분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돈 2,000원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보약도 아니고 병원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드는 가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나쁘게 먹는 것도 없는데 왜 뇌경색에 걸렸을까요? 약을 쓰지 않고도 뇌졸중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먹는 것만으로도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여러분이 매일 마트에서 보는 아주 평범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길이 막히면 뇌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길이 터지면 피가 넘쳐 세포가 죽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시간을 정해놓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와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기억력,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아침에 가족과 즐겁게 식사를 하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비되어 눕게 되고, 입은 삐뚤어지고 손발은 뻣뻣해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자녀를 보고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가슴 아픈 광경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비극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을 세계에서 뇌졸중 발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3가지 저렴한 식품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심장 전문의들도 50세 이상에게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언급될 3가지 음식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힘겹게 음식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식사에 작은 음식 하나만 추가하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고 정신이 맑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뇌졸중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위험한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몸의 최고 사령부인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뇌졸중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으로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듯 혈관이 막혀 혈액이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뇌출혈로 혈관이 터져 피가 흘러나와 주변 뇌 전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단 1분 만에 약 2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되어 남은 평생을 한자리에 누워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없게 된 한 사람의 진정한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가장 다행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 청국장, 즉 발효된 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 전통 찌개를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치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청국장의 강한 냄새를 꺼린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 농담처럼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싹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냄새가 지나치게 강할수록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발효 과정에서 청국장은 1980년대 일본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아주 특별한 천연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나토키나제로 혈관 속 청소부에 비유됩니다. 이 효소의 주된 임무는 작은 혈전들이 커져 뇌혈관을 막기 전에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 속 나쁜 지방, 즉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쉬운 물질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관벽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의 양을 늘려줍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국장에는 유익균, 즉 여러분의 장과 친한 친구인 균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몸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과 혈중 지방 조절을 돕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혈관과 뇌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국장 찌개의 맛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걱정 마십시오. 현재 시장에는 캡슐 분말 또는 냄새 없는 환 형태의 청국장 등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어르신이나 바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올해 78세인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가벼운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고 걷기 운동과 저염식 식단을 병행한 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년 후 혈중 지방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가장 기쁜 소식은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식단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이것은 낯선 식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칭송해온 귀한 약초 중 하나입니다. 영지버섯은 불로장생의 신비한 약이라 불리는데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여 나이가 들면서 뇌와 심장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영지버섯은 혈중 나쁜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뇌의 혈액이 더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영지버섯을 마셔도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지버섯은 진통제가 아니며 마신 직후에 바로 몸이 편안해지는 것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지버섯은 조용한 문지기와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히 질병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지버섯은 차로 우려내거나 물을 끓여 매일 마시거나 꿀에 타서 드시면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영지버섯과 동충하초가 결합된 제품을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식품 외에도 심장과 혈관에 좋은 몇 가지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는 천연 오메가3 지방산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혈액을 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블루베리 오디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관벽을 보호하고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는 짙은 녹색 채소 마늘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모두 섬유 비타민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으로 피를 맑게 하고 나쁜 지방을 줄이며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으로는 그 어떤 식품도 신비한 약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매일의 식사에 포함시키고 꾸준히 유지한다면 그 누적된 효과는 조용히 여러분에게 튼튼한 혈관 시스템, 명민한 두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알아보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처방전 없는 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그 식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숙하고 먹기 좋은 음식이지만 자주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급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방부제가 많이 든 통조림, 그리고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된 붉은 고기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노년층 뇌출혈의 제일 원인이 됩니다. 튀김 속의 공업용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이 형성될 조건을 만듭니다. 술과 붉은 고기는 어떨까요? 그것들은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벽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제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맛있는 즐거움과 평생의 건강한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매일 저녁 삼겹살 몇 점이나 소주 한 잔 때문에 침대에 누워 지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금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보에 입각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식탁 위에서의 모든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단지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중간하게 살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로 살지 않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가 예방약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건강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질병 예방의 가장 튼튼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되찾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학계에서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저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인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자신이나 곁에 있는 가족이 갑자기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첫 3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뇌졸중은 즉시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여러분이 지체하기를 기다립니다. 단 1분만 늦어도 뇌 속에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1시간 늦으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넘기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문은 거의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과 올바른 대처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생사의 칼입니다. 전 세계 의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기계나 의료 장비 없이도 가능한 극히 간단한 검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얼굴입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진다면 그것은 안면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팔입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만약 한쪽 팔을 들 수 없거나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적신호입니다. 셋째, 언어입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민간요법을 찾지 말고 괜찮아지나 보자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뇌는 더 손상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깐의 어지럼증이나 시야 흐림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가벼운 뇌 허혈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뇌졸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이는 몇 분간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져 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뇌졸중이 닥치기 전에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거의 40%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즉, 갑자기 눈이 흐려지거나 어지럽거나 말을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화의 정상적인 징후가 아니라 이제는 혈관과 뇌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뇌졸중이 일어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겨우 50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산책하며 정신이 맑고 건강할까? 답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간과하는 조용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원인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범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지만 매일 몇 시간
조용히 혈관벽을 얇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뚫리게 됩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느 날 몸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뇌졸중입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할 기회도 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당뇨병과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혈액은 더 끈적거리고 탁해져 흐름이 느려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혈액이 물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그 안에 기름과 흙찌꺼기를 붓는 것입니다. 그 수도관은 어떻게 될까요? 막히거나 새거나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입이 비뚤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입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담배, 술,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위험 쌓인방을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간 폐위장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계 전체를 안팎으로 파괴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탄력을 잃으며 쉽게 경화됩니다. 가장 흔한 이미지는 수년간 사용한 녹슨 수도관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은 이미 울퉁불퉁해져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혈압약을 임의로 잘못 복용하거나 좀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먹으면 빨리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72세 한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요즘 몸이 개운하니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할머니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약을 갑자기 끊자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안정적이던 타이어의 공기를 과도하게 주입한 것처럼 결국 터져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약이 부족할까봐 2배로 복용량을 늘려 빨리 혈압을 낮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